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DC나 IRP와 같은 이제 퇴직연금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채권을 매수해서 투자를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쪽에도 이제 채권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을 투자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증권의 조경상 팀장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팀장님께서는 이제 저희 투자연금TV 예전에 이제 동공채공이라고 해서 나오셔가지고 출연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때 소개해 주던 책이 제로 이코노미? 네,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로 금리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제로 성장률 막 그런 이야기 했었던 네,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 격세지감인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또 채권 투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오늘 또 나눠봐야 되니까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즘 지점에 계시니까 현장 느낌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지점에 직접 와가지고 주식보다 채권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진짜 현장이 그런가요? 어때요? 실제로 최근 뭐 PF 시장이라든지 뭐 음, 이제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음, 이제 뭐 걱정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때가 이제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어쨌거나 채권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뭐 은퇴자분들이나 퇴직자분들 대상으로 교육 나가 보면 채권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요즘같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 듣는 분들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금리 올라가면서 채권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또 막상 또 채권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생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제 채권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채권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나요? 채권은 예금하고 다르게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약속된 증서의 형태로 발행하는 건데요. 약속한 기일마다 내가 금리의 약속한 금리의 이자를 지급을 하고 만기에 원금과 마지막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차입 증서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이표채 이자를 네. 언제 주겠다 확정 이자부 증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채권에서 수익이라고 하면 이렇게 따박따박 주는 이자 말고 또 중간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해서 생기는 또 그런 변수도 있잖아요. 그 채권 수익의 결정을 지어주는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안내받을 때 수익률을 안내를 받아요. 이거는 연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는데, 채권의 수익률은 두 가지가 음,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기일마다 약 몇 퍼센트의 금리를 주겠다, 이자를 주겠다라고 해서 음, 우리가 흔히 이표라고 하는 형태의 이자를 음, 지급해 주고요. 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면금리 또는 발행금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두고요. 표현을 하고, 음,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채권은 이제 하나의 증권이기 때문에요. 음, 음, 사야 되는 거예요. 음, 주식처럼 사야 음, 되기 때문에 이 매수한 가격에서 만기 때 받는 가격의 차이, 이거를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통상 우리가 채권을 10,000원으로 발행을 해요. 발행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주식처럼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네,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매수 가격이 책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애초 지급하기로 한 원금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10,000원으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즉 내가 맨 처음에 매수한 가격과 만기 때 돌려받는 이 10,000원의 차이, 이걸 이제 매수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결정되는 겁니다. 이자하고 내가 만기 때 돌려받는 금액과 투자한 금액의 차이,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연으로 환산해서 수익률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시할 때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게 다 녹아나 네, 맞습니다. 있다라고 그래서 보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우리가 1년 만기 표면금리 10%짜리 1년 채권이 만기. 예, 예, 있는데 예, 예.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음, 우리가 만약에 매수한 가격을 9,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예, 예.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 해서 1년 만기니까 이자 원래 표면 이자 10%를 받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9,000원을 투자를 했고요.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은 10,000원이니까 총 2,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죠. 거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면 수익률은 약 22%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11,000원의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 때 돌려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1,000원과 11,0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1,000원의 손실이 생기니까 소위 말해서 본전치기 하는 거네요. 본전치기 하는 거죠. 이자는 1,000원 받았지만 11,000원 내고 10,000원 돌려받으니까 네. 거기 자본에서 1,000원을 까먹었으니까 그렇다. 보통 이렇게 발행 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거래되는 것들을 증권사 통해서 중도에 사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 발행되는 걸 사기 위해서는 음. 거액으로 되거나 보통 개인이 그 입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증권사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장외를 통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10,000원이라고 해서 10,000원에 사는 게 아니고 사고 나서 발행된 다음에 일정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이미 책정된 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면 이자 받는 것과 이 매수할 때의 매수와 만기 시점에 이제 이 현금 흐름의 차이 이 두 가지를 고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라고 금융기관에서는 안내를 하며 상품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고객님들께서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표면 이자가 정해져 있는데 왜 내 수익률이 더 높냐 아니면 더 낮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이제 이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 또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같이 약간 이 채권 거래를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00원 써 있는데 왜 이게 9,000원이야? 이게 왜 11,000원이야?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채권 가격이 이제 발행 시장에 발행되고 나서 이후에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이걸 우리가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당연히 기준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기준금리 또는 이제 시중금리, 이제 기준금리를 토대로 형성되는 시장의 금리 수준이 가장 큰 요인을 주는데요. 표면이자와 매매 수익률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만약에 채권을 새롭게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발행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표면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금리 반영해서 기준금리 네. 반영해서 채권금리를 책정시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채권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한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금리를 높게 해야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채권 보통 발행자는. 기준금리보다 높게 발행을 맞습니다. 하죠. 높게 예. 발행을 하는 편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채권을 새롭게 발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표면금리 입장에서. 그러면은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를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의 기준금리가 3.5%라고 한번 해볼게요. 3.5%. 네. 네.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현재 3.5에 왔다라고 보면 예전에 이미 채권한 보유하신 분들은 표면금리가 앞으로 발행될 채권의 표면금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을 누구도 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 아주 낮았던 금리에 네. 그렇죠. 지금 사면은 더 높은 표면금리를 주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2%가 표면금리였는데 지금 한 3.5면 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만기까지 보면 2% 이자밖에 못 네. 받는데 새로 나오는 거는 3.5 이상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옛날 거는 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부동산을 치면 얘기하는 마이너스 P의 형태가 돼서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금리가 올랐을 때는 네. 그 과거에 낮은 금리로 발행됐던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기준금리에 따라서 채권의 표면금리가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매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면 채권의 가격은 발행될 땐 10,000원이었지만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은 이 금리가 결국에는 이 표면금리와 매매 수익률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올 초 대비해서 2002년도 초 대비해서 지금 2002년도 11월의 금리 수준을 보면 기준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1월 달에 발행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겠네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겠죠. 속상하지. 근데 그거는 기록은 있지만 지금 발행되는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는 보통 보면 표면금리가 높게 돼 있으니까 그건 또 매력적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과거에 발행된 것들은 그렇다.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이제 매수할 때 가격도 발행가인 10,000원보다는 얘도 연동돼서 낮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수익률까지 이제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채권을 고를 때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아까 제가 금리를 말씀드렸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채권의 만기가 있어요. 금리, 만기. 네. 예, 예. 네. 그럼 이 만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통상적으로 네네. 1년 만기 채권보다는 10년 만기 채권이 주는 표면 금리가 더 높아요. 돈을 받을 불확실성이 장기가 더 크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네. 되죠. 예. 그럼 이 만기도 채권의 음. 금리에 수익률에 영향을 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이제 신용등급에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도 영향을 줘요.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있는데 이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지 장래의 뭐 어떤 비즈니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신용등급은 낮게 책정될 거고요. 그러면 이 돈을 회수받을, 투자자는 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를 높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용등급도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온 김에 이제 그럼 채권을 이렇게 선택하는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채권을 사야 되거나 팔아야 되거나 이걸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고를 때는 경제 환경을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제 겁니다. 환경.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을 가져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그리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만기 있잖아요. 채권의 만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만기나 기대 수익률 등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일단 업황이 안 좋아지면 그 분야에서 발행된 채권의 금리가 이 미래에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이자는 따박따박 받더라도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 맞습니다.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곁다리로 질문 한번 보면 아까 저희 이 방송 보시는 분의 대다수가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DC나 IRP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채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요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DC나 IRP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채권 사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나요?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채권이라는 쪽에 관심이 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DC나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채권도 있고 투자할 수 없는 채권도 있고 뭐 규제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게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좀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채권에 주로 투자할 수 있고 많이 찾는 채권들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가 흔히 이제 국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한 거죠. 그렇죠. 이건 되게 안전하니까. 네. 예. 국고채라든지 뭐 예를 들어 통한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외에 다른 채권들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동일한 종목당 30% 이상 편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각 개별 종목 하나 채권 한 종목당은 나의 자금의 30%까지만 넣을 수 네. 있고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용받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다 합쳐더라도 70%까지만 맞습니다. 투자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 이 일반 채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하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거는 하이힐드 채권은 아직은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냥 우량 등급 채권들 중에서 일단 회사채나 이런 것들은 70% 범위 지켜서 한 채권당 30%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채는 이제 그런 거 제약 없이 100% 다 투자할 수 있다.